문화생활을 즐기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랄라셀입니다. 오늘은요, 툴루즈 로트레 프랑스 1900년도 화가의 작품을 제가 보러 왔습니다. 이거 한국 최초 공개래요. 제가 좋은 기운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작품 보시면서 길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도 셀이랑 랄라하세요.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로트레게 작품, 특히 그래픽 아트를 일별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같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로트레게 세계와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작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실 텐데요. 그래픽 작품 위주이기 때문에 작품들이 작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공간 전체에서도 보여주는 작품들, 중요한 특징들 위주로 좀 설명. 지금 보시면 1864년에 로트레게 태어납니다. 집안은 아주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만 14살, 15살 됐을 때 다리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왼편 다리,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그래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집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키가 자라질 않아서 최종적으로 152cm. 거기에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사실 단순히 사고만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고 따져보면 이 집안이 귀족 가문이다 보니까 근친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툴루즈 로트레게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이종 사촌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기형아라든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1882년에 파리로 올라와서 레옹 보나라는 당시 유명한 화가를 스승으로 두고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레옹 보나에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레옹 보나 그 아틀리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틀리에가 몽마르트르에 있었어요. 그래서 몽마르트르가 로트레게 모델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스승의 작업실 위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랭루즈에서 1891년에 석판화를 하나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든 게 이 밑에 있는 유명한 물랭루즈 라굴리라는 이 판화입니다. 3,000장을 파리 시내에 붙였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좋아해서 다 뜯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포스터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중요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도 이름을 얻게 되죠. 워낙 이제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일찍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1899년에 길에서 쓰러져요. 알코올 중독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성병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몸이 약한 데다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쓰러지고 정신 이상 증세도 나타납니다. 망상을 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원에 한 석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몸이 회복되어서 나왔는데 다시 술에 빠지면서 결국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5살 때 그린 강아지 그림이 있는데 다른 그림은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굉장히 필치가 빠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트레게는 꼼꼼하게 대상을 갖다가 묘사하는 것보다는 그 인상과 표정을 캐치해서 직관적으로 묘사하고 보여주는 이런 그림을 선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얼굴 부분에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음영을 넣으면서 두개골이라든지 어떤 근육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강아지의 표정과 인상도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반면에 목 이하 몸은 단순하게 그려버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화가 무언가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본질을 캐치하고 외면에 드러난 외양보다는 본질을 캐치하는 데 능한 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키 형태의 드로잉들이 많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그리는 드로잉들, 그런 드로잉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쭉 확인할 수 있는데, 벌거벗은 자기의 옆모습을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자기의 누드를 그리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남들이 봤을 때도 좀 멋져 보이게, 잘나 보이게 그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그린 게 아니라 만화 형태로, 그래서 굉장히 키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굳이 부각해서 그린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다리 부분을 보면 골절상을 당해서 다리 형태가 일반 사람과는 좀 달라진 이런 모습을 그대로 그립니다. 이런 로트렉의 모습, 이런 그림으로나 또 그 어떤 사진으로나 또 그 자신이 꾸미고 다니는 모습으로나 사람들이 보게 되면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예, 스스로 자기 비하하는 사람인데 경계심 가질 이유가 없죠. 경계심을 풀게 되면 로트렉은 그렇게 자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까지 싹싹싹싹 표시를 해냅니다. 여기 제인 아브릴을 그린 유명한 포스터입니다. 제인 아브릴이 춤추는 이런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여기 계속 제인 아브릴이에요. 여기까지 제인 아브릴을 그린 포스터와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은 무도증이라는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틱장애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갖고 근육이 자기 뜻과 달리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치료 방법으로 뭘 원하냐면 춤을 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춤을 춰보면 좀 나아질 거다. 그래서 춤을 춰봤는데 진짜 몸이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춤을 추다 보니까 그동안 쌓이고 눌렸던 거 막 이런 게 분출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얻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춤을 좋아하게 되는데 춤을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추다 보니까 굉장히 잘 추게 되죠. 그래서 결국 카바레의 댄서가 됩니다. 특히 캉캉춤을 잘 췄는데 다리를 아주 높이 잘 지켜들었대요. 그리고 이 포스터는 런던의 이 에글란틴이라고 하는 이 무희와 제인 아브릴을 비롯해서 다른 무희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공연을 하러 갔을 때 그 공연을 소개하기 위한 포스터인데요. 다른 무희들과 달리 이제 제인 아브릴이 제일 끝에 있는데 그 다른 무희들은 발이 다 맞죠. 제인 아브릴은 발이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림 그리면 잘려 나가겠죠. 잘려 나가지 않으려면 이 안으로 끌어들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그래서 이 발을 갖다 안으로 접은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부위들보다 이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제인 아브릴이 바로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디방 자포네라고 하는 이제 그 공간에 있는 제인 아브릴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멋진 실루엣 프로필로 지금 그려놨고. 그리고 이 옆에는 에드와르 디 자르댕이라고 하는 미술 평론가입니다. 그 당시 이제 파리 이 문학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둘을 앞에 그려놓고 이 무대에는 지금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서양 같으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데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얼굴이 안 보여요. 목 아래만 보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파리의 이 유흥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베트 길베르라는 가수인데 나중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 도네로 훈장도 받습니다. 프랑스 샹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지금 보시면 까만 흰 장갑을 끼고 있죠. 이게 이베트 길베르의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처음에 가수로 데뷔할 때 돈이 없어서 좋은 드레스를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갖다가 부각시키고 캐릭터를 나타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만 흰 장갑을 사서 이렇게 막 포즈를 취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 시선이 거기로 다가가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캐릭터를 갖다 굉장히 강렬하게 부각시켜서 이 까만 장갑으로 유명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베트 길베르가 노래를 부르고 제인 아브릴이랑 이 평론가가 같이 그 감상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주 평면적이고 그리고 함축적이고 구성적인 이런 포스터로 로트렉이 포스터의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쥘 셰르라는 사람이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트렉보다도 훨씬 전에 나타나서 이런 유흥 공간이나 이런 포스터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사람이 그림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고 화려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계통으로 나중에 유명한 또 포스터 화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폰스 무하입니다. 예, 알폰스 무하가 로트렉하고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트렉 포스터하고 달리 알폰스 무하가 만든 포스터를 보면은 굉장히 꼼꼼해갖고 저거 언제 다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컬러도 대단히 많이 쓰고 지금 그 로트렉은 한 네 가지 색깔 정도밖에 안 쓰죠. 뭐 노란색, 까만색, 뭐 오렌지색 몇 가지 판을 안 써요. 그러니까 판하니까 이거 찍을 때마다 판을 써야 되거든요. 알폰스 무하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많은 판을 써갖고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판화를 만든 사람들이 더 뛰어난 예술가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로트렉이 최고예요. 현대 포스터의 아버지. 네, 포스터를 단순한 홍보 수단에서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리스티드 브리앙도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네, 물론 이제 오늘날과 연예계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 어쨌든 이런 유흥업소에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로 옵니다. 거기서 춤도 보고 노래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기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예, 사회적 평가는 딴따라 그러면서 낮춰 부를지 몰라도 인기 스타 나와요. 그리고 돈도 웬만큼 법니다. 그 사람들은. 아리스티드 브리앙도 노래 부르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까바레도 나중에 만들어요. 예, 자기 까바레도 문을 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노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악가 선생님이 굉장히 자부심 있게 걸어오셨는데 이 사람은 자부심 넘어서 굉장히 좀 교만했다 그럴까요? 진짜 아주 그게 특징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브리앙을 그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브리앙 당당하죠. 네, 당당한 모습으로 거의 앙바사데르라는 그 곳에서 공연할 때 포스터는 또 엘도라도 저 포스터든 거기 굉장히 당당하고 이 뒷모습으로 우리 여기는 자기 지금 이제 그 미들리똥이라고 하는 자기 까바레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인데 굉장히 나 따라오라는 거죠. 리더에 나 따라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런 특징들을 굉장히 로트렉이 잘 포착했다는 유명했던 코미디언 그리고 가수이기도 한 사람인데 행복한 예술가 또 뚱뚱한 소년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제스처나 이런 것이 그 움직임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포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각광이라고 그러죠. 이 무대 밑에서 위로 올려 쏘는 빛 같은 거 그런 이제 각광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보면 그 당시에 오늘날 이제 조명하고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조명이라든지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동감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잘 포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이 벨포르라고 하는 이 여인, 메이 벨포르, 뭐 벨포트, 원래 아일랜드 출신이니까요. 벨포트, 프랑스어라서 뭐 벨포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인은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파리에 와서 가수로서 성공을 하는데 아까 이베트 기베르가 이 까만 장갑으로 자기 캐릭터 만들었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자기 캐릭터 만들었냐면 이 본닛이라는 모자 항상 이거 쓰고요. 무대에 나올 때 그 다음에 레이스가 달리는 옷 입거든요. 이렇게 드레시하게. 그래서 왜 소녀들이 있죠. 소녀들. 꿈꾸는 소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항상 검은 고양이 가수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어린 나이 같은 목소리로 이게 딱 캐릭터가 그렇게 형성되면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지고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검은 고양이 품고 소녀처럼 입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일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성이 지금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서 이렇게 감아 올리면서 이제 그 옷을 벗으려고 하는 이런 포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자의 실크햇이 있죠.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바로 이 남자 손님의 지금 위치에 여기 지금 물을 따르고 있죠. 목욕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욕조에서 목욕을 하지만 옛날 일반 시민들은 욕조가 거의 없었죠. 어떻게 목욕을 합니까? 거실에서 목욕을 하죠. 거실에서 큰 대야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긴 병, 긴 병에다가 큰 주전자 같은 데다가 물을 넣고 그러니까 보통은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목욕할 때.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물을 해주면 이제 몸 씻고 그 물이 여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목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묘사. 이 잡지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인데 모델이 된 이 여인은 누구냐면 그 미시아 나탕송이라고 그 발행인의 부인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이 무렵 이제 샹젤리제의 겨울이 되면 이제 아이스링크가 만들어진대요. 시청 앞에 아이스링크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스케이트 타는 모습. 근데 스케이트 밑에 그리지 않아서 안 보이지만 그런 스케이트 탄다는 거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스케이트 타는 모습 다 그렸다가
과감하게 더 클로즈업하고 다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1894년에 나온 소설을 위한 이제 홍보 포스터인데 그 소설 자체가 독일이 이 군사 강국으로 제국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로부터 20년 뒤에 1차 대전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독일이 군사 강국으로 커나가는 모습을 이 말탄 그 장교의 모습, 그리고 그 장교를 갖다 지금 여기 이제 초병이 구동 자세로 지금 이제 영접하고 있죠. 바로 이 모습을 표현한 이런 라블리의 춤추는 모습을 갖다가 아주 생생하게 포착했죠. 이게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를 끌었는데 라블리는 어쨌든 캄캄 댄스의 1인자로 꼽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인기 많이 생기고 돈도 벌다 보니까 그 돈을 투자해갖고 자기 이제 말하자면 무용단, 말하자면 댄스단을 만들어서 프랑스 전국 순회 공연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자기 번 돈 다 투자해요. 그 돌다가 근데 이게 생각만큼 성공하지 못해요. 파리 안에서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프랑스 전역 돌면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쓸쓸하게 잊혀지게 되고 늙음하게 몽마르트르로 와갖고 물렘루즈 근처에서 성냥 팔고 그랬대요. 할머니가 돼서.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좀 말년이 굉장히 비참해졌던 여성인데, 그 라블리는 이제 먹보라는 뜻이고 별명인데, 이 여성의 별명인데, 루이즈 베베라는 여성인데, 춤추다가 이렇게 가서 손님 술상에 이렇게 술 이렇게 자꾸 집어먹고 이런 버릇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먹보라는 이런 별명을 가졌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길거리의 여인들을 갖다 이렇게 잘 촬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길 가는 여성을 촬영을 했는데 좀 사진사의 사진 작가의 자세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뭔가 이 카메라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남성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여성의 옷 보시면 패스천막 점점 찍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하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어떤 궁금함이나 또는 이제 약간의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고요. 예, 그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